반갑습니다. 최덕정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뉴스를 딱딱 풀어서 알려드리는 최덕종의 딱풀 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 재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서 최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였지만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표로 가결 여건 196표에 이르지 못해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민심보다 윤심을 더 두려워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탈하지 않고 재표결, 부결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도 재추진할 방침으로 당분간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청이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광급공사가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무려 1,800억이나 증가되었다는 뉴스가 UBC에서 나왔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건물을 짓거나 또는 용역을 맡기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발주를 해놓고 여러가지 과업을 증가시키거나 업체에서 사정상 설계 변경을 하는 바람에 피같은 주민의 세금이 무려 1,800억이나 1년에 증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이 주민의 세금이 자기 돈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설계 변경을 자주 하면서 1,800원이나 증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설계 변경 관련 책임성 강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했는데 울산은 28년 뒤 지금 100만 인구에서 83만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령층은 무려 129%나 늘어나고 유소년층은 60% 가까이 감소된다는 통계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2022년부터 52년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생산 연령 인구도 81만 명에서 2052년에는 반토막 41만 명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울산 곳곳에서 많은 이렇게 논쟁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간절곶에 가보시면 울주에 있는 간절곶에 가보시면 중구의 상징인 울산 큰애기 조형물이 팔짱을 끼고 벤치에 저 뒤에 아름다운 간절곶 바다를 배경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애기는 중구의 조형물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는 여기는 울주군이지 않냐. 중구의 조형물이 여기 있으면서 인기를 끌면 안 되니까 철거해 달라고 중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중구에서 이번 회기에 그러니까 의회가 열렸을 때 철거 비용을 예산으로 올렸지만은 중구 의회에서 울주군과 협의를 해서 철거하지 않도록 해라고 그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구는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울주군과 협의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논쟁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구 파크 골프협회는 또한 중구 체육회와 여러 가지 소송전을 벌이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구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과 환경미화원들이 고용 문제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근무를 하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13명의 경비원들이 있죠. 환경미화원 경비원들이 3,6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그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5일 남겨놓고 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과 입주민 그리고 관리업체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구는 5년간 500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정부 공모 선정에서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시장형 인프라를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어울더울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배달한다 할지 안부를 확인한다 할지 또는 장생포 관광지 먹거리 판매 수익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울산시와 동구가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을 개최를 했답니다. 화분갈이랄지 칼갈이랄지 자전거 수리랄지 다양한 대주민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 행사가 동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중앙 일간지의 시사만평 코너입니다. 오늘 많은 시사만평은 어제 재부결된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민의힘이 재표결 부결을 하면서 총선 민의를 질받고 지나갔고 오른쪽에 보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뜨고 있는 계란말이 요리사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쪽에는 21대 국회 끝이 되면서 당분간 선거도 없고 하하하하 민심위에 윤심이 있다 하면서 쓰레기 최상병 특검법을 그냥 하수구에 폐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자기는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말한 안철수가 특검법 찬성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말할 수 없는 비밀, 미스테리한 일이다라고 신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설입니다. 한국일보는 최상병 특검법 부결, 민심보다 윤심이 무서운 국민의힘이라는 사설을 내었습니다. 21대 국회 민생 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상병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재표결에 부결함으로써 다시 이 최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더 정쟁과 여야 대치가 이어지다 보면은 민생 법안은 뒤로 물러나지 않겠느냐. 그 단초를 국민의힘에서 제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에도 최상병 특검 끝내 부결.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할 텐가라는 내용의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상속 배당 부자 감세 또 나서는 정부 빈 고가는 안중없나. 윤석열 정부가 꾸준히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초부자 감세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세를 감면해줘서 작년에만 해도 세수가 60조 원이 펑크가 났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상속 배당 이런 부자 감세를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또 세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 여파는 결국은 가난하고 서민층에 돌아갈 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많은 또 R&D 예산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정체성이 서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보다는 부자나 또는 기득권층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계속해서 광고해 드렸다시피 기리의 김대중 영화 2차 상映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 전은수 지역위원장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힘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